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리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아크릴을 한번 그려봤어요. 흔히들 뭐 유튜브나 내지는 뭐 이런 사이트들에 보면 이 자작나무를 엄청 많이들 그리시죠. 자작나무가 이 흰색 나무라서 이게 약간 그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그 대비가 상당히 강해서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거는 지금 그 연필로 스케치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붓으로 러프하게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자연물이나 풍경들을 그릴 때는 사실 뭐 디테일한 묘사가 필요 없고 나름대로 분위기 정도를 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한 그런 그 드로잉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드로잉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채화보다도 이 아크릴은 계속 불투명한 소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자세한 그런 그 드로잉은 필요가 없습니다.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완성을 하면 되는 거라서 조금씩 그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재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크릴이거든요. 지금 하늘색을 그냥 바르고 나서 좀 밝은 부분들을 지금 화이트를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거 붓을 잡는 게 이제 바닥에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저런 자연물들을 그릴 때는 약간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자연스러운 그런 그 붓의 획이나 터치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붓을 잡는 방법이 세워놓고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저 각도는 각자가 편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아크릴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뒷면이나 그 다음에 배경부터 먼저 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점 앞으로 오면서 형태들을 좀 완성해 나가고 좀 더 디테일함을 잡아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원근감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크릴의 특성은 불투명이라서 이제 뒤부터 해서 쌓아 올리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림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두운 면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중간 면 하고 나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칠을 해도 되는데, 그건 그림의 그 소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는 그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겨울 풍경이고요. 겨울 사진이고, 그리고 지금 저쪽이 이제 해변이에요. 해변이고, 해변가에 저렇게 자작나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작나무를 그리면 숲들을 그리는데, 저거는 이제 나무가 하나가 근경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처음이라서 그냥 한 그루짜리를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잡목들이라고 그러죠. 잔풀들이 많고, 뒤쪽에는 갈대 같은 그런 그 잡초들이 지금 뒤로 쭉 있는 건데, 제 그림은 뭐 다들 많이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데 이제 해 나가면서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서 정리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마구마구 지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별로 고민 없이. 아크릴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앞쪽에 있는 지금 이제 나무의 몸체에 지금 화이트로 지금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저런 그 자연물도 그렇고, 어쨌거나 그림을 그릴 때는 붓의 강약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특히나 이런 회화적인 그런 느낌의 것들은 자기만의 속도와 자기만의 어떤 붓질을 계속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런 붓질에서도 자신감이 없이 똑같이 하려고
계속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붓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틀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으니까 그림이 그게 보이거든요. 이제 바닥에 이제 눈이 쌓여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저것도 이제 중간 톤으로 지금 다 뭉개놓고 나서 지금 눈의 느낌의 화이트를 가지고 지금 찝어주고 있는 거고요. 저 상태에서 또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 이제 앞 나무 할 때 이게 원통이거든요. 저 나무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약간의 그걸 양감이라고 그러고 입체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저 나무에 이제 반사광이라고 그러죠. 이제 역광이라고 그래서 이 빛은 물체를 타고 돌면서 뒤쪽 부분에 저렇게 빛이 생기고요. 저 빛은 또 바닥에 반사가 돼서 또 어두운 면 쪽으로 생기는 걸 이제 역광, 반사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늘이 지금 하늘색이라서 지금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제 약간 푸른 빛이 있죠. 그래서 그 푸른 빛깔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나무하고 지금 뒤에 나무가 두 개가 지금 겹쳐져 있는데요. 저게 한 가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뒤쪽 나무 지금 그리고 있는 저쪽 나무는 아니 지금 요거 말고요. 지금 저 나무는 앞나무보다는 톤을 한 번 더 깔아서 약간 어둡게 해주면 앞에 있는 나무와 뒤에 있는 나무의 차이가 조금 생기는 겁니다. 저렇게 저기서도 이제 밝으면 조금 더 잡고 어두우면 다시 좀 찝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렇게 가로로 획을 찍는 거는요. 지금 이 자작나무의 조직 자체가 이 표면이 이 가로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냥 느낌을 가지고 저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 요거를 편집을 할 때 지금 3배속 그러니까 3배 빠르기로 지금 돌렸고요. 총 이게 그림 시간은 대략 1시간 한두 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림을 그린 시간은 1시간 내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되게 빨리 그리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빠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더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시간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뒤에 이제 잡목들이죠. 풀들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죽은 이런 잡초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자 사실 저거는
뒤쪽에 있는 거라서 자세하게 그릴 수는 없고 그냥 어떤 색감의 느낌이나 약간의 그런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그런 잡풀들도 있고 좀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지금 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영상이 한계인데 어쨌거나 이게 가까이서 보면 되게 지저분합니다. 이게 찍어놔서 지금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가까이 보면 엄청 지저분합니다. 지금 옆에는 이게 가로로 세로로 긴 그림이라서 옆에를 좀 잘라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어요.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저 마스킹 테이프를 띄고 나면 조금 더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색은요, 또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원색이라 그러죠. 원색들은 조금 앞쪽에는 원색들을 좀 써주고요. 뒤쪽의 경우에는 좀 탁색이라 그래서 채도가 낮은 색들, 그러니까 혼합색이죠. 색료는 서로 섞이면서 채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합색들을 조금 써주면 뒤로 원경으로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건 예전에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고 요즘에는 지금 계속 수채화를 좀 익히고 있는 단계라서 수채화 그림이 좀 많이 올라갈 거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 이제 그 풍경화를 좀 그려서 올려면 어떠냐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 풍경화를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똑같은 사진을 이제 그 수채화로도 그려보고, 그리고 똑같은 걸 이제 아크릴로 했을 때 그런 느낌의 어떤 차이들을 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획을 해서 제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조금 늘어난 상태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알림을 통해서도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이제 그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만약에 하시다가 잘 안 되거나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기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메일이 있으니까 메일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 이제 걸쳐져 있는 이제 저런 잡풀들이죠. 그렇죠. 잡목들. 그러니까 큰 지금 주제부를 지나가는, 가로지르는 저런 잡풀들의 또 역할이 조금은 더 사실적이고 생동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저기는 옹이처럼 완전히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전 까맣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들이, 제가 시력이 워낙에 안 좋아서
그림이 좀 상대적으로 좀 셉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대비가 좀 강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대비가 강하지 않으면 저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대비가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쪽에 걸쳐져 있는 작은 가지들이죠. 저렇게 해서 이제 그 가지들이 앞뒤로 이렇게 중첩이 되고 서로 겹쳐지고, 저런 것들이 이제 공간감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쪽에 있는 그것들은 밝거나 아주 진하게 그리고요. 뒤쪽에는 좀 흐리게,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는 단계 거고요. 지금 제가 저거를 종이에다 그렸는지 아니면 저기 그 아크릴 전용 패드인지 지금 영상으로는 지금 확인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사무실에 저 그림 원본이 있긴 한데 지금 집에서 지금 더빙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제 그림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딱 봐도 저거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도 제가 조금 연구를 해서 제가 계속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 그림이 이게 야매라서, 그래서 뭐 중구난방으로 좀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이제 그 띄고 있죠. 띄어서 저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제 취지가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을 좀 그려내는 그럴 생각이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보면 또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카피를 해서 조금씩 하는 거고요. 사실 그 완성은 본인이 타협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완성을 해야 될지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셔서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그리고 그리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